칠 수도 있다. 지금 뺄자리가 없어서 중간에 끊길 수도 있겠다. 자, 일단은요, 오늘은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일단은 핵심이 되는 기본 2점짜리 위주로 공부를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신경계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선생님, 영화 문제 종류가 어때요? 어떤 게 없어? 문제가 없어? 문제 그때 문제 지금 이거 하나 가져. 이건 있어? 이건 안 치는 거야? 페이지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지는요 어쨌거나 여기는 지금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페이지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일단 들어갑시다. 일단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어떤 거와 다른 거냐 했을 때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기억,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니은, 이 각각의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말초신경, 그것들이 어떤 것들에 연결을 되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두 가닥은 말초신경이겠지, 중추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이라던가 운동신경이겠죠. 그것들이 각각 우리 몸의 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가는 눈에, 나는 방광에 들어 있고. 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초신경의 그림입니다. 그림이 힌트라고 했지. 자, 일단 볼게요. 여기 가의 A 부분, 이거는 어떤 신경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힌트가 있어. 오, 저 왜?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신경. 그치, 신경소통제가 옆구리에 달려있으면 얘는 감각신경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는 뭘까? B의 특징은 뭐예요? 말이지는 표현이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신경절 없이, 끊김 없이 계속 이어져 있는 부위죠. 그래서 얘는 채성신경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자체는 다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채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서 씌워지는 특징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절이 있죠. 중간에 끊겨 있어요. 근데 끊겨 있는 그 길이가 달라요. 그죠? 자, 신경세포체가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로부터 신경절 이전 류런이 더 긴 거, 이거는 부교감이라고 했죠. 그래서 C가 부교감이 되고요. 그렇죠. D는 교감이니까 D는 교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찾고요. 그랬을 때 기억과 니은이 각각 뇌와 척수 중 하나를. 자, 볼게요. 일단 눈이고요. 눈은 방광입니다. 자, 우리 이 그림 기억나요? 뇌와 척수 쭉 연결되어 있었고 각각의 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자, 눈, 우리 어떠한 중추를 있어? 그래서 중간에 중자가 눈 모양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중추는 뇌일까요? 척수일까요? 중간에 어디 있는 거야? 뇌. 그래서 기억은 그럼 반대로 방광은 어디 있어서 밑에 쪽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뇌까지 올라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척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억미는 그다음에 A, B, C, D를 각각 힌트로 찾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경 문제에서 나오는 기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양을 잘 기억해 주고요. 그랬을 때 기억은 뇌이다 맞습니까? 맞고요. A와 C는 모두 감각의 감각류론에 속합니다. 알죠? 뭐가 틀려요? C요. C는 그럼 어떤 류론이에요? 어떤 거예요? 어떤 신경이에요? 그렇죠. 자율신경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부교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틀렸고 B와 B는 모두 자율신경계에 속합니다. 자율은 뭐랑 뭐만 해석해요? 그렇죠. C, 즉 부교감과 교감만 속하는데 그에 비해 B는 뭐예요? 그러면 그냥 채성신경. 여러분들 잘 분류가 된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다. 나머지 쉽게 풀어주실 겁니다. 좋아요. 오늘은 이거 오른쪽에 있는 풀이할 거예요. 이쪽은 체인을.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생명에는요, 참 이런 문제, 퀴즈 같은 문제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개념 자체가 쉽다 보니까 그 개념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표는요, 표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자, 일단 문제부터 있는 거죠.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A씨. 얘네 다 뭐래요? A씨. 다 중추신경계.
근데 그 중에서도 힌트를 완전 많이 줬죠. 연수, 척수, 중간계 중 하나는 너무 쉽게 많이 줬어요. 자, 일단 볼게요. 자, 뇌줄기를 구성하는 거 여기서 뭐랑 뇌줄기를 구성할까? 그렇죠. 이렇게 뇌줄기 이렇게 줄기 있던 부분. 근데 척수는 아닌 부분. 거기까지가 바로 뇌줄기를 구성하는 거죠. 그 뇌줄기의 가장 첫 번째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중간에. 또 두 번째는 뇌교가 있었어요. 다리 부분, 다음에 홍수. 그래서 중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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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내연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뇌줄기에 속한다. 그럼 뇌줄기를 구성하는 거는 바로 연수랑 중간내인데, 자, 이렇게 X가 들어있는 거는 뇌줄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A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척수. 그렇지. 이렇게 일단 한번 제거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척수 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자율신경을 통해 홍채랑 연결된대요. 자, 우리 눈과 관련된 건 무조건 누구라 그랬어요? 저 중내라 했잖아요. 근데 동그라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만 해당이 되니까 C가 중내가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자동으로 이 B는 정수가 되겠다. 자, 그랬는데 A 부분도 하나 더 빈칸이 있네요. 자, 척수는요, 자율신경을 통해 홍채와 연결될까요? 아니죠. 항상 중간내만 홍채가 연결되기 때문에 A는 X이다. 자, 그러면 질문. C는 연수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중내죠. 그래서 기억 틀린 질문. 그다음 B는 A는 X이다. 맞습니까? 맞고요. 자, 디귿 A는 방광의 수축과 이완에 모두 관여한다. 볼게요. 자, 척수는 방광의 수축과 이완에 모두 관여한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왜? 그런 느낌? 자, 일단 척수 여기 끝에 이렇게 방광이 달려있어요. 자, 하나는 이제 뭐 부교감이 달려있을 거고, 하나는 이렇게 교감이 달려있겠죠. 그랬을 때 교감은 어때요? 방광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사운드만 받은 생각하라 했죠. 그렇죠. 확장시키죠. 이와 관여하네요. 그럼 부교감이 연결되어 있을 땐 어떻게 돼요? 수축시키죠. 둘 다 관여하는 거 맞네요. 누가? 척수가. 그래서 자율신경 홍채 연결되는 척수에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연결되지 않아요? 홍채와 연결되는 거 부교감신경이랑 이거 중내. 그쵸? 어떤 거요? 잠깐만. 중내가 척수가 부교감, 중내가 부교감이고 척수가 교감. 척수가 홍채 관여를 하는 거. 척수가 홍채에 관여를 한다? 척수가 홍채에 관여를 한다. 그러니까 그 교감일 때? 교감일 때 말하는 거지? 근데 교감신경이 자율신경이죠. 교감신경이 자율신경이라서. 그쵸? 연결되니까 A가 O. 선생님 이거 부교감으로 선생님이 생각을 했구나. 그죠? 부교감일 때. 그죠? 답은 여러분들 좋은 나이스 입니다. 피드백인데요. 자, 선생님이 조금 헷갈렸어요. 자, 중간내가 홍채. 그러니까 홍채의 그런 반사 중추가 뇌교이 아니 중간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가 자율신경을 관장한다라는 것은 교감일 때도 어떻게 돼요? 홍채를 어떻게 교감일 때 확장시키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척수와도 관련있다.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선생님 좀 헷갈리네요. 답이 나와 있나요? 선생님 지금 습득이 없어가지고. 답이 2번이에요. 다시 볼게. A는 있습니다. 자율신경을 통해 홍채와 연결된다. 척수. 그쵸? 얘는 교감. 이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감도 자율신경에 속하기 때문에 얘는 O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틀린 질문이고, 어쨌던가 척수는 방광의 수축과 이완에 모두 관여한다. 맞나요, 여러분들? 선생님 좀 개념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이렇게 캐치를 해줬는데 다들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중간내가 어쨌든 홍채가 중추가 되기는 하지만 연결된 것은 척수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같이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8번 문제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어쨌든 다 하나하나의 구조를 다 빼가지고 해야 돼요. 지섭인가요? 지섭이 드디어 얼굴을 보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요 척수로부터 말초신경이 연결이 된 건데요. 척수로부터 말초신경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요도의 골격근. 요도 뭐예요?
그쵸? 길인데 무슨 길? 오줌의 길이에요. 오줌이 나오는 그 길이 요도. 거기에 달려있는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그거가 방광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척수 이렇게 있고요.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거기에 요도의 골격근 부분과 방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A는 어떤 뉴런이에요? 힌트가 그쵸, 옆구리에 신경세포체가 있으니까 여기 감각뉴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B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척수에서 일단 짧은 뉴런이 감각 뉴런에 붙어있죠. 이 두 가지는 무슨 뉴런일까요? 중추에 있으니까. 그쵸, 연합 뉴런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연합 뉴런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기로 뻗어나오는 거 이거는 어떤 뉴런이에요? 나가니까 그렇지, 원심성 뉴런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B와 C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원심성 뉴런 우리 기능적으로 두 가지로 구별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라고 볼까? 일단은 해부학적으로는 뇌신경, 척수신경으로 구분이 됐었고 또 두 가지를 한다면 자율과 또 그렇죠, 자율과 체성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거 아까 뭐였어요? 그림에도 나왔지만 신경절의 융으로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 번에 연결이 된다면 얘는 하나는 짧고 길게, 하나는 길고 짧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B는요 끊김이 있나요 없나요? 끝까지 없어요. 그럼 B는 뭐다? 체성이다. 좋아요. 자, 그럼 C 볼게요. C는 어때요? 끝까지 봤을 때 절이 있죠. 절이 있는데 절의 기준으로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길죠. 그럼 이거는 부교감. 그래서 C는 부교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바로 볼게요. A는 감각 뉴런이다. 맞나요? 맞고 좋아요. 자, B는 체성신경계에 속한다. 맞습니까? 맞죠. 하나로 쭉 이어져 있으니까. 자, 디귿 C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C의 축삭돌기 말단. 이 C는 여기 뒤에 있는 뉴런이죠.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짧아, 여기에 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그때는 뭐가 답이는데? 그렇죠. 노르에피네프린.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는 다르다. 그래서 기니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다 잘 맞는 것 같아? 좋아. 지섭이 규제 없어요. 아, 지섭이 교재 없어요. 자, 그럼 할게요. 혹시 이면제 필요하면 여기 앞에 선생님이 A4 문제 많이 놔뒀으니까 여기 쓰면 되고. 이거 지금 하고 12번 12번 문제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낯이 익지 않나요? 어때요? 낯이 익지 않나요, 이 문제? 맞아요, 쉬운 문제예요. 선생님이 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참,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내가 머릿속으로 보완을 해보려고 해도 이런 것도 너무 좋게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특 강좌를 열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3기 때도 선생님이 학기 중에 열 거예요. 수능 문제 풀이만 해서 그때 개념 없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세요. 선생님은 EBS 강좌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교육 하나도 안 했었어요. 학교 다니고 EBS로만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 개념만 알아도.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연수 AP 로부터 연수 AP 다 중추신경이에요. 여기서부터 뻗어나오는 자율신경기관, 자율신경들이 기관, 기억, 니은, 흥체에 연결된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근데 A와 B는요 각각 뭐랑 뭐죠 하나예요? 척수랑 중간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방광과 심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근데 이게 되게 순서 없이 나타냈다는 게 되게 지를 겁을 먹을 수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거의 답을 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합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합해보면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연수. 여기서 다 이제 중추라고 했는데 중추. 근데 연수가 이제 부교감 신경에 연결이 되었대요. 자, 연수 어떤 걸 조정하죠? 연수의 역할. 그렇죠. 호흡, 심장, 또 산소. 뭐였지? 소화운동. 맞아요. 소화운동까지. 좋은데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들, 생명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조정했던 건데요. 자, 그랬을 때 기억과 니은 방광과 심장이래요. 우리 방금
방금 말했던 것 중에 있었던 거 뭐예요? 지정자. 그렇죠, 심장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분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보도록 할게요. 얘는 A인데 니은이에요. 아직 좀 힌트가 부족하네. 먼저 밑에부터 갈게요. 자, 얘는 중추신경 B에 연결되어 있는 부교감 신경인데 얘가 횡체 기관에 연결되어 있대요. 그렇죠. 얘는 척수와 중간내 중 하나를 쓰니까 얘는 중간내가 되겠네요.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척수가 되는 거고 얘도 사실 자동적으로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만 찾다 보면은 조합이 풀린다. 자, 기억은 심장입니까? 네. 맞죠. A는 척수이다. 네. 맞는 질문이고요. B는 뇌줄기에 속한다. 네. 그래서 가장 처음 부분이죠. 그래서 기억력은 디귿 모두 다 맞는 질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자극의 전달보다 조금 문제 유형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개념만 잘 잡혀 있다면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생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또 하나의 유형이죠. 완전 얘는 X축과 Y축을 다 그냥 미지수로 놓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선생님이 뭐 정답은 없지만 선생님이 푸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A씨예요. 자, 얘는 다 중추신경계예요.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각각 특징들을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다 어쨌든 간 중추신경계의 특성들이라는 건데 누구 중이냐? 라고 했을 때 간뇌와 손의 척수 중 하나이다라고 하네요. 이 셋이 다 중추신경계인데요. 자, 뇌를 구성한다.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이 간뇌, 손의 척수 중에서 뇌를 구성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간뇌랑 그렇죠. 간뇌랑 손에 일단 쓰는 거예요. 옆에 간뇌랑 손해가 여기 해당된다. 척수는 해당되지 않죠. 자, 그러면 체형 조절 중추이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죠. 간뇌 어떤 부위 특히나? 그렇죠. 시선하고 나오죠. 좋아. 그래서 이렇게 간뇌가 담당을 한다. 자, 그럼 나머지는요? 안 하죠? 손해랑 척수는 안 한다. 자, 무릎 반사의 중추가 되는 거. 무릎 반사. 그렇죠. 척수 반사였죠.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특징은 다 나열을 한 것 같아.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A, B, C가 이렇게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일단 기억 먼저 볼게요. 이 기억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건데 A를 먼저 봐도 되고 특징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일단 한번 A로 봐볼게요. 자, A는요 일단은 O가 하나 있네요. 특징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여기는 미지수예요. 근데 나머지는 O 하나만 있고 얘도 최대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최대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데 이 각각에서 간뇌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죠. 그럼 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간뇌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하나만 해당되는 특징으로 해도 되긴 하지만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그래서 얘가 간뇌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기억 디귿은 어쨌든 O일 거고요. 그럼 X가 되는 니은은 무엇일까요? 어떤 특징일까? 그렇죠. 무릎 반사 중추다라는 것이 바로 니은의 특징이 되겠네요. 무반. 자, 그러면 무릎 반사의 중추가 되는 거는 B라는 걸 알겠네. 그러면 바로 척수라는 걸 알겠고 나머지 하나는 손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디귿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거죠? 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는 뇌 구성 자동적으로 기억은 체온 조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고 많이 써야 하지만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서도 실제로 써야 돼요. 다 써야지 실수를 줄이고 검토할 때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여기 필기되어 있는 거는 다 쓰고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볼게요. A와 B는 모두 동그라미이다. A와 B는 B 아니네요. B. 자, 손에는 뇌 구성하고 있습니까? 맞죠. 둘 다 동그라미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자, B의 겉질은 백색질이다. 척수의 겉질은 백색질. 그러면 뇌는 회색질. 둘이 반대다. 맞죠. 좋아요. 자, 기억은 무릎 반사의 중추이다. 맞죠. 기억은 볼게요. 기억 뭐래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필기를 해놨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체온 조절 중추이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볼까? 손 지금
그래서 열심히 또 풀어와서 잘하는 거 보니 뿌듯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5문제였고 여러분들이 16문제 전부를 푸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으니 선생님이 이번에도 문제를 몇 개 찍어줄게요. 그래서 그 문제만큼 풀어오기. 그럼 조금 좀 부담이 덜 하려나요? 그렇죠. 우리 어차피 또 3기나 이럴 때도 열변 선생님이 하나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경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한번 다음 항상성 부분에 대한 이론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달달한 거 주려고 챙겼는데 지금 이거 교무실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딱 먹고 이제 딱 이론 들으면 괜찮은데, 그치? 너 한번 다들 잠 깨고 이게 스트레칭도 쭉 해볼까? 팔도 쭉쭉 뻗고 힘을 쭉 뻗어보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머리 푸느라고 연기까지 운전하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보기 찾아올 거라고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양이 많아요. 이 항상성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배웠던 개념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하루에 요약하려니 여러분들도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한테 엄청 큰 자산이 될 거라는 것도 선생님이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뇌는 생각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그냥 듣고만 있어도 어쨌든 뇌는 알아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듣고만 있는 것도 충분한 공부가 되니까 너무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수용하세요.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러면 알아서 정리해줍니다. 알겠죠? 진짜요? 진짜 그래. 나도 요즘 느끼는 바고요. 뇌는요, 재밌을 때 더 많이 기억을 한대요. 너무 하기 싫어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기억을 못 한대요. 재밌다. 이러면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들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항상성 첫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항상성. 자, 항상성 무슨 뜻이에요? 항상 증도를 유지하는 거,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생물은 항상 중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 호르몬이나 신경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바로 이 호르몬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이게 좀 쪼개가지고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내분비계라고 하는데 그 내분비계에서 어떠한 병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성은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호르몬의 특성과 종류인데요. 자, 호르몬은 어디에서 생성이 될까요? 뇌하수체 같은 것들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서요. 어디로 분비될까요? 혈액이나 또 그렇죠. 조직에 그 조직이 이제 머무고 있는 또 액체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되는 것 이게 바로 호르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을 통해서 내분비샘에서 이렇게 혈관이 분비가 되면 혈관이라는 넓은 둥둥둥 바다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 호르몬에 대한 뭐를 가진 표적세포를 만들까? 그렇죠. 수용체. 호르몬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체가 있어야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얘들이 서로 야 일로 와 이렇게 하겠어요? 실제로 세포들이? 안 하겠죠. 모양이 비슷하면 자동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 인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체를 가진 세포에만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얘네들은 특정한 수용체를 가진 애들한테만 작용하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량으로 조절을 한다. 근데 부족하면 결집증, 많으면 과다증일 때이기 때문에 얘 또한 중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분비샘의 종류가 있는데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내부에서 조절하는 거, 호르몬 같은 거 분비하는 게 내분비샘이라고 한다면 체외로 뿜는 것들, 우리 체외로 나오는 액체 뭐가 있어요? 땀도 있고 또 침도 있고 또 눈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외분비샘에서 나오는 건데 얘네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분비관의 유무입니다. 자, 누가 분비관이 있고 없을까요? 누가 있어? 그렇죠.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고요.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어 특징적으로 딱 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시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에는 호르몬도 있고 또 하나 또 어떤 기관기가 작용해요? 신경계도 같이 작용해. 그래서 우리 심장박동 이런 거 조절하고 하는 거 누구였어요? 자율신경 있었다면 그죠? 그런 것처럼 호르몬과 신경이 이렇게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이들의 차이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호르몬은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혈액을 통해서 다니다가 특정 세포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효과는 그 대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장 호르몬 같은 것만 해도 엄청 어때요? 우리 자라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 효과는 지속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경의 작용은 뉴런이나 시냅스를 통해서 그 정기적인 그런 상호작용으로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속도는 더 빠르겠지, 원웨이니까.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르고 그렇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다. 심장박동 계속 뛰나요? 3년 동안 뛰고 그런 거 아니죠? 뛰긴 하지만 빨리 뛰는 거는 일시적이다라는 거. 근데 종류는요, 여러분들 우리 다 열심히 해서 다 이제는 익숙하죠? 어때요? 공부한 대로 보니까 괜찮죠?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처럼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내분비샘에 따라서 기준을 나눠본 거예요. 자, 내분비샘 일단 가장 먼저 맨 위에 있는 뇌하수체입니다. 자, 뇌하수체 어디에 붙어 있을까? 맞아, 감내, 시상하고 아래에. 어떻게? 두 개로 나누었어, 그치? 앞에 있던 게 전엽, 뒤에 있던 게 후엽. 그래서 전엽에 지읒해서 자극, 생장까지 같이 해도 되고, 그죠? 지읒 해서 생장호르몬, TSH, ACTH. 특징은 그냥 경쭉 읽어보면 되고요. 그다음 후엽은 뭐예요? 하나만 나와. 항인용으로 대표적이에요. 혹시 또 수업 시간에서 한 번 했었는데 기억나요? 코르티솔? 코르티솔은 당국고였고 옥시토신 맞아요. 자궁수축 촉진했던 옥시토신 기억나죠? 그래서 후엽에서는 항인용 호르몬이 대표적인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갑상샘도 있어요. 자, 목 쪽에 보면 나비넥타이 같은 게 보이죠?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 티리옥신. 그렇죠. 얘의 역할은 뭐였어요?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신이 있어요. 쭉 내려오면 이렇게 콩팥, 이렇게 콩처럼 생긴 콩팥이 있고요. 그 위에 꽃갈모자가 있어요. 그죠? 꽃갈모자. 바로 이 꽃갈모자가 부신이라는 기관인데 이거를 확대해보면 얘도 겉질과 속질로 나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겉질에서는 뭐가 분비될까요? 당코코. 이거 뭐라 그랬죠? 아까 말했던 코르티솔이 담질 코르티코이드고요.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에피네프린도 하는 역할이 많은데 어쨌든 혈당량도 증가시켜주고 심장박동 촉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마지막 이자입니다. 자, 소화관 쪽으로 가면 이렇게 노란 카리나 같은 기관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바로 혈당량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가 된다. 자, 누가 감소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인슐린에 그냥 항상 말했죠. 슐 아래로 내려가고요. 또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해준다, 올린다라는 거까지 했습니다. 생식소에서도 나오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있죠. 한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테토남의 테스트로겐이라는 거예요. 자, 같은 생명 선생님으로서 어땠을까? 이거 그냥 못 넘어간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딱 읊조렸더니 어디서 선배 앞에서 나는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난이죠. 장난일까봐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직업병이라는 말로 모면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 테스토스테론으로 잘 알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 질환인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당뇨병, 하나는 거인증과 소인증, 마지막 갑상샘, 기능항진증과 저하증. 이름으로 봐도 어떤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지 대략 알 수 있겠죠. 자, 당뇨병. 일단 당이네. 자, 당이랑 관련된 거 호르몬 뭐랑 뭐 있었어요? 그렇죠. 인슐린, 글루카곤 또 있었어요. 다 알고 있네요. 맞습니다. 칭찬. 그 중에서도 이자에서 나오는 거 두 가지. 뭐가 있을까? 그쵸, 글루카곤, 인슐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인슐린의 분비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줌, 요.
오줌에서 당이 나오는 거야. 우리 오줌 싸면 원래 당이 검출되면 안 되는데 너무 몸에 당이 많다 보니까 오줌으로도 배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혈당량을 낮춰주는 애가 고장이 난 거겠지.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 이상이 생긴 것이다. 자, 우리 몸에 보면 혈당량 조절, 아까 우리 민정이가 말한 것처럼 4가지나 있는데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것은 이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슐린.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증상을 보이는 건데요. 얘네들은요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자, 1형은 어떤 게 되냐?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몸에 인슐린이 없는 겁니다. 이런 선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인슐린을 그냥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맨날 이거 주사 맞고 하는 거 인슐린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 형은요 뭐냐, 중간은 돼, 생성은 돼. 근데 인슐린이 어때요? 표적세포에 작용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이 형입니다. 그죠? 인슐린은 있는데 얘가 작용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얘 또한 이제 다른 약물 치료로 치료를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거인증과 소인증 뭐예요? 말 그대로 큰 것과 작은 거, 이런 성장과 관련된 거니까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에 따라서 당연히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은 게 뭐겠어요? 거인증. 우리 거인증 주변에도 인물 있지 않나요? 누구? 한영재. 또 뭐랑 그 정도 말단비증 이런 비슷한 것도 같이 오는데 너무 큰 사람들, 보통 한 2m 넘는 사람들인 것 같아. 소인증 혹시 본 적 있나요? 근데 소인증도 그렇죠. 그런 데서도 많이 보이죠.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이다라는 거. 마지막 갑상생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도. 갑상생 우리 아까 어디 있었던 기관이었죠? 그죠. 목에 있는 마비넥타이. 여기서 분비됐던 호르몬이 뭐였어요? 티록신. 티록신의 역할은 물질대사 촉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또 병이겠죠. 너무 많았을 때, 자, 그거를 항진증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어때요? 대사 너무 활발해서 에너지가 너무 막 폭발적으로 나니까 땀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감소해 버리는 거죠. 너무 에너지를 쓰니까. 그래서 심박출량, 심박수도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예민해지고 과민한 성격은 눈이 돌출되기도 하는 그런 증상. 그래서 얘는 갑상생을 억제하는 거를 먹으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상생 기능 저하증.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동작도 느려져, 말도 어눌해져, 이렇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추임이 많고 체중도 이제 움직이질 않으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얘는 오히려 복용을 하면 된다.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간 이렇게 3가지 대표적인 내용 있게 지나보았고요. 빠르게 한번 달려볼게요. 자, 항상성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요.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 위에보다도 이 부분부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항상성 여기 나오죠. 체내 외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정상 범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그래서 거기에 원리가 2가지가 나와요. 혹시 어떤 원리 2가지였을까? 음성 피드백과 그 다음에 영상 피드백 포함하고 또 기량작용도 맞아, 기량작용까지 있었어요. 자, 음성 피드백 어떤 개념이었을까? 원인이 그만 나오라고. 그렇지, 그만 나오라고. 자, 일단 어떠한 것에 시작이 있죠.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될 텐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줄이는 방향 쪽,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 영어로는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영어로 맞아요. 네거티브. 아마 화학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일 거예요. 근데 얘가 결과가 원인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촉진해. 그렇지. 그럴 때는 양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저 옥시토신. 잘 기억하네요. 왜 옥시토신은 계속 촉진할까? 그렇지. 애 낳을 때 계속 자극을 수축해야 되잖아. 아파 죽겠는데 수축기가 다시 일어나고 수축했다 하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만 양성 피드백이고, 대부분의 호르몬은 얘가 너무 많이 나오면 다시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게 바로 음성 피드백이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티록신의 분비. 자, 여러분들 일단 티록신. 여러분들 이것도 수도 없이 또 봤을 텐데요. 일단 시상하고 간내에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는데 바로 이 시상하부에서 일단 먼저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렇죠. 이름이 되게 길다 했어. 그치? 자, 갑상생 자극 호르몬 자체는 TSH야. 근데 이 TSH를 방출하는 호르몬을 먼저 시상하부에서 에너지 전역으로 분비를 하는 거죠. 나를 TRH. 그랬을 때 이 신호를 받고 데오스체 전역은 그제서야 어떤 호르몬을 갑상선한테 보내요? 그쵸?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이제서야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와요.